자, 오늘 녹화 이어가고 있는데요. 5월 30일에 업로드될 임용닷컴 프리미엄 강의 중학교 교과서인데 오늘 보실 중학교 교과서는요. 미래엔 교과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등학교 미래엔을 5월 27일 날 업로드할 거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월 30일인데 교과서가 서로 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같이 나오고 해서 아마 세 권을 한꺼번에 이렇게 훅 보신다면 꽤 많이 그냥 많은 사안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작년 저희 내용학 교재로는 중학교 교과서 중에 F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F1은 중1 교과서, F2는 중2 교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이 될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인데요. 교과서들의 제법 있는 악곡인데 그동안 저희가 그냥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를 좀 상대적으로 안 보다 보니까 좀 덜 보시게 된 교과서, 더 악곡이에요. 정세문 선생님 작곡의 중학생의 꿈이라고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옛날 같으면 거의 모든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의 첫 곡은 이거 하고 무슨 즐거운 봄? 뭐 이런 식의 악곡들로 좀 판이 빤하게 짜여져 있었는데 요즘 교과서들은 첫 페이지에 꼭 그런 곡이 나오지는 않아서요. 조금 다른 악곡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중학생의 꿈이라는 악곡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곡은 4개의 악구가 각기 다 다른 A, B, C, D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부분 형식으로 보시는 거는 강한 종지와 약한 종지, 악절이 하나,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구의 구조는 4개가 모두 다른 좀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악곡입니다. C 메이저 곡이고 그렇게 어렵게 보실 만한 부분은 거의 없어서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또 잘하시는 곡 아닌가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악곡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짤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옆에 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아주 짤막한 상태는 아니겠지만 제가 짤막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굉장히 모티브가 많이 반복이 되는 악곡이고요. 이 곡은 아무래도 대중음악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중음악들 이런 거 되게 많지요. 단기문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곡을 가지고 뭔가 수업을 해야 되거나 하면 단기문, 약박의 음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액센트가 이동되는 그 단기문 효과를 내는 것 그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악곡이 하나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을 만들어요 라는 악곡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재성 작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처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고 그리고 이 곡은 이 교과서에 유일하게 실려있는 8분의 6박자 악곡입니다.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런 악곡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학생들 한번 불러보는 정도로 해서 특별히 할 얘기 별로 없는 악곡입니다. 어쨌든 곡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라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교재에는 얘를 안 넣어놨습니다. 선생님들 젊은이의 꿈이라는 곡인데요. 독일 민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곡을 한번 빰빠밤 빰빰빠밤 많이 들어보신 곡이죠. 어디서요?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 안에 들어있는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 안에서도 이 멜로디가 나오면 오랫동안 독일에서 대학생들이 부르던 노래의 멜로디를 차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일 민요를 안다기보다는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에 나와 있는 이 멜로디를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만든 2부 합창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 보시는 데서 한 번만 멜로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저도 특별히 교과 내용학 교재에다 실지 않았던 곡입니다.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페이지 악곡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 30페이지 악곡은요. 이렇게 출처가 있고요. 싫어도 싫어도 라는 곡입니다. 이런 곡도 있었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가사 잠깐 보시면 좀 재밌으실 거예요. 싫어도 싫어도 라는 건 두부도 싫고 나물도 싫고 파도 싫고 뭐 이런 노래로 되어 있어서요. 중학생이 부르기엔 조금 좀 많이 동요스럽지 않나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두 눈 질끈 감고 한번 밥을 먹어보라는 뭐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 악곡이고요. 별로 다른 교과서에서 보실 일은 없는 악곡입니다. 안 나와 있을 법한 그런 악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확인이나 해주셔라 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악곡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미래행 교과서 아니면 보실 일이 없는 유일한 악곡입니다. 그래서 이 악곡은 나무의 노래라고 해서 뭐 나무를 어떻게 쓰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 나무가 뭐하고 하는 가사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안단테에서 알레그로로 넘어가고 뭐 이러는 그래서 안단테는 약간 리릭하게 노래를 부르다가 알레그로로 가면은 합창이 시작이 되면서 좀 빠르기도 하지만 가사도 좀 빨리빨리 말하는 듯한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학습 활동도 빠르게 말 가르치는 학습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거 외에는 별로 할 얘기 없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과서 38페이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실수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다른 교과서에선 그리 할 일이 없는, 보실 일이 없는 그런 곡인데요. 실수라고 해서 사람이 하는 사소한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난이나 사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학교 교과서에 요즘 교과서들에는 조금 좀 덜 나오는 약간 캠페인송 같은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악곡도 하나 실려 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포스터 그려보기 뭐 이런 악곡으로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실 곡은 무궁화입니다. 정세문 선생님의 곡입니다. 지금 교과서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실려있는 악곡인데요. 선생님들 이 교과서 12페이지에 처음에 나왔던 중학생의 꿈도 그랬고 이 곡도 그렇고요. 사실은 좀 옛날 곡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의 교과서에는 굉장히 많이 실려 있었던 곡인데 아름답다 무궁화에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에 대해서 나오는 노래인데요. 요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교과서에서 많이 빠진 악곡이기도 합니다. 옛날 악곡이구나 라고 해서 한번 그냥 확인이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반음계적인 보조음, 반음계적인 경과음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 임시표의 유의에서 합창해보자 하는 정도면 되는 임시표의 유의에서 합창해보자 하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과서는 이 곡 외에도 이런 거와 관련된 노래로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아름다운 나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통일 비빔밥 만들기 이런 악곡들이 쭉 좀 연계가 되고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서도 보실 수 있을 만한 악곡들 독도는 우리 땅도 있고요. 그런 악곡들을 지금 제가 다 생략을 하고 이 교과서에 좀 유일하게 보실 만한 악곡이어서 무궁화를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선생님들께 교과서를 좀 들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지금 중간 부분에 제가 많은 페이지를 건너뛰고 갈 텐데 여기는 판소리 사랑가서부터 각 지역 민요들이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는 리코더 오카리나부터 시작을 해갔고요. 잠깐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72페이지인데 부메커가 나왔어요. 선생님들께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셔라. 선생님들 부메커 보시는 방법이랑 다 바로 앞강의 미래엔 고등학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래엔 교과서이다 보니까 이 체계가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나올 거고 단소, 소금 뭐 하는 내용들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쭉 가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더 보실 거는 없으시겠다 싶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껑충 뛰어넘어서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요. 99페이지로 갈 텐데 이것도 아까 본 거잖아 하실지 모르겠어요. 교과서 99페이지에 악가무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종묘제례학이 다시 나오고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왔던 사파가 또 다시 한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교과서에 이렇게 두 군데서 등가 헌가 무무 추는 거 나왔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갈게요. 102페이지 얘 좀 보려고 합니다.
102페이지 교과서에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좀 보여주는 걸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이 곡은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은 사실 옛날 교과서들에는 없는 교과서가 없이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라는 제목이 물론 붙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작품을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들께 오늘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크 시대서부터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하는 형태들은 좀 있었어요. 특히 건반악기와 현악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올린 소나타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소나타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요. 바이올린하고 피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사실이에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잘 들어보시면 모차르트는 바이올린 소나타를 쓸 때 컨셉이 어땠느냐 하면 피아노가 더 메인 악기이고 마치 피아노를 바이올린이 반주하는 것 같은 패시지들이 많이 나타나요. 정말이라고 하시면 이 곡은 바이올린 전공들이 더 잘 아실 텐데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했는데 피아노가 연주를 먼저 하고 바이올린이 거기에 맞추어서 마치 대선율을 연주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바이올린하고 피아노가 정말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 같은 상태가 오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현재 선생님들께서는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하면 바이올린이 연주를 하고 피아노는 반주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피아노는 반주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반의 악곡들은 바이올린 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리고요. 그 이전의 악곡들은 피아노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주요한 멜로디를 피아노가 먼저 연주를 하고 더 많이 연주를 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아주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악곡이고 봄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지 작곡가가 붙인 별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악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게다가 이 교과서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유명한 이 부분도 같이 줬지만요.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악곡까지 같이 줬었어요. 악기의 순서는 한번 선생님들께서 적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답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프린트에다가 같이 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꼭 같이 살펴보시고 네, 그거 살펴보시면서 저랑 좀 어떻게 악곡이 좀 놓이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 안 나온 곡은 아니지만 주제 같은 거 관련돼서 묻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시라고 이 곡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든의 아까 시계도 보셨을 텐데요. 고등학교에는 시계가 실려 있고요.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종달새 현악사중주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가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교과서 악보들이 잘못돼 갖고 여기서부터 주는 경우들도 많다. 퍼스트 바이올린의 두 번째 마디부터 주는 악보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앞에 빰빰빰 하면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악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물론 딴딴딴딴 빰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빰빰빰빰빰 요 받쳐주는 선율도 아주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같이 보여드리기 좋은 악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악보하고 많이 연관이 되죠. 고등학교에서는 신세계교향곡의 2악장 잉글리시 홀은 악보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요. 신세계교향곡 2악장이 아니라 4악장을 위주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 교과서를 합치시면 약간 퍼즐이 맞을 거라는 말씀을 처음 고등학교 교과서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4악장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악장에서 선생님들 한번 봐주실 거는 바로 요건데요. 1주제뿐만 아니라 2주제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주제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악장 시작할 때 빠밤 하면서 시작하는 거 있는데 띠단 띠단 빰빰빰빰 하면서 나오는 서주 부분까지요. 그래서 서주 1주제, 2주제까지 해갖고 4악장 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한 악보일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 교향곡에서 들으셔야 될 주요한 멜로디 2악장과 4악장을 소개를 해 놓아서요. 두 교과서를 합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흐마니노프 하면은 저희가 보통 2번을 많이 소개를 하죠. 피아노 협주곡. 근데 피아노 협주곡 3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을 했는데 악마의 악곡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거대하고 어려운 매우 집중도를 높여야만 할 수 있는 악곡이다 라고 하면서 3번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영화 샤인에서 소개가 되면서 아무래도 교과서 저자들 눈에 띈 곡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면서 악곡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는 중학교 2일 교과서에서 선생님들께 좀 새로 보셔야 되거나 확인하셔야 될 악곡들, 다른 교과서에 좀 없는 악곡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렸고요. 악곡들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중2, 중학교 2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 교과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F번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을 거고요. 이 교과서 역시도 그렇게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군데 좀 확인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먼저 12페이지 우리들 세상이라는 악곡입니다. 우리들 세상이라는 악곡이고요. ABA 형식의 간단한 악곡입니다. 정혜옥 선생님 작곡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미래는 중학교 2 교과서 아니면 더 만나실 길이 없는 유일하다시피 한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쉼표로 연주가 되면서 나오는 당김음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A, B, A 형식이라고 교과서에도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세도막 혹은 3부분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악곡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 메이저의 간단한 악곡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6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6페이지 새봄이라는 악곡입니다. 권숙자 선생님의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곡은 교과서에서 유일한 곡은 아닌데요. 뭐 보통 저희 편성 많이 할 때 교과서 앞에 그 봄과 관련된 노래들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 그 좀 많이 나오는 편성대로 나와 있는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곡도 나오고 있고 사실 드릴 말씀이 크다고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는 이런 거 소개하면서 이렇게 발음하는 입모양 뭐 이런 것들 소개하는 페이지로 주로 가창곡 소개하는 정도의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보실 악곡은요. 교과서 페이지로 18페이지이고요. 희망과 영광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입니다. 엘가 작품입니다. 그럼 악보 보시기 전에도 어느 정도 좀 느낌은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엘가 하면 저희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많이 알고 있는 곡이 위풍당당 행진곡 맞습니다. 그래서 위풍당당 행진곡을 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만든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교과서에서는 그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을 가지고 만든 악곡을 보셨고 그 다음에 엘가의 위풍당당이라는 작품에다 맞추어서 노래를 하나 개사를 해서 집어넣은 악곡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소개하면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곡에 나오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국 국가와 함께 영국 행사에서 많이 불려지는 대표적인 악곡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판타지아에도 이 곡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디즈니 영화 판타지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 그거나 뭐 상관없이 선생님들께서는 노래는 멜로디가 워낙 익숙하신 노래여서 그렇게 뭐 별나게 보이시진 않을 것 같아서 그 정도 노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드릴 곡은요. 26페이지에 있는 곡입니다. 26페이지 엄마야 누나야 라는 악곡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악곡이에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소월의 시예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혹시
교과 내용학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이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를 가지고는 노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곡가의 작품도 하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곡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이 곡이 훨씬 더 널리 알려진 악곡입니다.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고 하는 이 아주 널리 알려진 김소월의 노래를 잠깐 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뭐 해야 할까라고 하면 뭐 A 마이너 곡이다 정도? 예, A 마이너로 불리는 악곡이다 정도 이야기를 하면 저는 더 드릴 말씀은 그닥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약간 민요풍으로도 들리고 마이너로 들리는 그런 악곡이다. 민요풍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민요풍이라고 하면 되게 오음음계를 많이 떠올리는데 뭐 오음음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단음계, 그러니까 솔샵 없이 자연 단음계로 불리는 악곡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 세계 민요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 와중에 목동의 노래라고 하는 스위스 민요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교과서에서만 보실 수 있는 악곡입니다. 저희가 스위스 민요라고 하면 대부분 요들과 관련되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네, 보시다시피 욜로 레이디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가사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요들이 사용된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들은 여기도 나오는데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산악 지역에서 불리는 민요를 요들이라고 하는데 민요 자체라기보다는 요들이라는 창법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성과 진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멀리 있는 저 목동들이 동료들을 한테 서로 신호를 하거나 인사를 할 때 쓰던 그런 독특한 창법에서부터 유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노래가 나오다가도 요들하는 부분으로 후렴이 붙거나 하는 악곡들이 참 많죠. 요들 중에 한 곡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악곡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페이지로는 40페이지를 좀 넘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나오는 대목인데요. 돈과 쌀을 털어내는 대목이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넓게 보시면 선생님들 박타령 중에 일부입니다. 판소리의 박타령은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 돈이 나오는 대목도 있고 비단이 나오는 대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목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은 돈과 쌀을 털어내는 대목입니다. 안일이가 나오는데 안일이 부분에서는 박을 딱 쪼개놓으니 박 속이 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 없는 사람은 달걀에도 뼈가 있다더니 박 속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박은요 속을 파서 그렇게 먹기에 좋은 식물이 아니랍니다. 되게 조롱박 만드는 데 썼고 박 속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굳이 박을 열어서 속을 파내고 하는 것 자체가 박이 커다랗다 보니까 그거를 판에서 뭔가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걸 연상하기 좋아서 만든 약간 해학적인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난데없이 조상계를 갖다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상자 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열어놔 보자라고 하고 그 괴를 열었더니 돈 쌀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흥부가 조아라고 괴 2짝을 떨어뜨리고 돌아서 보면 쌀이 또 차 있고 돈이 또 차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하는 부분에선 흥보가 조아라고 너무 신이 나서 휘몰이 장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시구저시구 하면서 좋아하다가 아이고 좋아 죽겠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도섭 무장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섭은요 지금처럼 정해진 장단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너무나도 뭐 즐겁거나 너무나 힘들거나 모든 상관이 없는데요. 감정을 막 표현을 하느라고 잠시 무장단에 이거를 가지고 국악하시는 분들은 장단을 던져놓는다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을 잠시 버려놓고 그냥 자유롭게 노래 부르는 부분 여기를 도섭한다. 도섭장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래저래 휘몰이 장단 대목에다가 도섭까지 붙이는 대목이어서 지금 처음에 그 앞에 안일이를 주고 요 돈과 쌀을 털어내는 대목을 주었습니다. 선생님들 그 박타령의 박을 정말 타는 대목은요. 굉장히 느린 진양장단에 계면을 써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이렇게 힘들게 박을
탄다. 이런 느낌이 들다가 뭐가 하나 나오고 나면 굉장히 빠른 장단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이 동과 쌀을 털어내는 대목은 지금 휘몰이 장단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화초장 타령, 그 다음에 잦은 사랑가 이런 거는 정말 거의 모든 교과서에 한 번씩은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과 쌀을 털어내는 대목은 흔하지는 않지만 몇 군데 교과서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악곡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건데요. 교과서 44페이지입니다. 해주 아리랑입니다. 그동안 많은 아리랑들이 가고 있었고 뭐 교과서에 밀양 아리랑도 있고 뭐도 있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해주 아리랑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해주는 황해도 해주죠. 그러니까 서도 그중에서도 황해도 해주, 현재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명이기도 합니다. 해주 아리랑입니다. 네, 해주 아리랑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악곡을 해서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곡은 떠는 음이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몽금포 타령의 남몽가토리라든가 수심가토리의 형태가 아니고요. 되게 오음음계가 좀 고르게 나타나는 형태라는 게 특징적이에요. 해주 아리랑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게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악곡으로 보여서 저희가 해주 아리랑은 서도민요의 느낌보다는 대략 경토리 같은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로디도 역시 그런데요. 세마치 장단에 약간 경기도 민요 같은 느낌은 많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얘가 경기도 민요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황해도 민요의 해주아리랑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몽금포 타령 같은 남몽가토리나 수신가토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되려 약간 라도레미솔의 음계를 들여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주아리랑 서도민요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악곡들은 거의 교과서들 비슷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 또 유일하게 실려있는 악곡이어서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교과서 페이지로 52페이지이고요. 콩털이 사랑콩이라는 악곡입니다. 콩털이 사랑콩이라는 악곡이고 선생님들께서 벌써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곡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 곡은 그냥 전래되는 민요는 아닌 것 같고요. 노래는 처음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프린트에 걸어드렸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걸어드릴 악곡이 그닥 없어서 안 걸어드렸는데 좀 감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한번 보시라고요. 좀 오래돼갖고 동영상 상태는 그런데 아주 귀여운 꼬마가 나와서 노래를 할 겁니다. 국악 동요제에서 입상을 했던 악곡이고요. 국악 동요로 유명한 악곡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다른 민요들에 비해서 조금 어린아이들이 부르기에 그런 악곡이기도 해요. 지금 악곡을 보시면은 잦은몰이 장단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굿거리 장단도 다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다시 잦은몰이 장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요. 작곡가가 편의상 8분의 12박자로 표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잦은몰이나 굿거리 장단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별로 이상할 것은 없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이고 한번 불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불안한 건 길이가 좀 있는 악곡, 이렇게 변화가 있는 악곡, 서울이 서울이 국악 가창곡으로 2차가 바뀐 다음부터는 좀 독특한 악곡들이 자꾸 눈에 띄는데요. 선생님들 그 길이가 길어요. 문제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좀 길이도 어지간한 게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특이한 악곡이지만 한번 좀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 보셨을 만한 악곡들을 또 좀 뛰어넘어서요. 보실 악곡들은 좀 뛰어넘어서 99페이지로 좀 휙 넘어가 보겠습니다. 99페이지는요. 고전시대 음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전주의를 이 교과서에서는 1820년까지 잡았는데요. 요건 책에 따라서 15년도 잡고 10년도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기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를 일단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교향곡 1번을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특이하게도 이 미래행 교과서는 교향곡 40번도 소개를 했고요.
25번도 소개를 하는데 교향곡 40번과 25번은 공통적으로 G 마이너로 되어 있고요. 보통 작품의 90%가 장조 작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전주의 시대의 작품들은 장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장조는 화성 운용하기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장조가 왜 화성 운용하기가 좋으냐? 주사화음은 전부 장화음이고 부사화음들이 단화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악곡의 분위기를 잡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조처럼 뭐 소리샵이 붙었다 떨어졌다, 뭐 리딩 톤을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없이도 해결이 되는 그런 작품들인데 비해서 마이너가 마이너 작품 자체가 좀 비중이 작았던 시대가 고전주의 시대인데요. 이 마이너 작품들은 대부분 아주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해서 저희가 감정 과다양 시액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질풍노도 양시액 이렇게도 부르죠. 감정 과다 내지는 질풍노도라고 볼만한 작품이 모차르트의 교향곡들 중에 이렇게 두 작품을 가장 예를 많이 드는데 교과서에서 공교롭게도 모차르트의 교향곡 2개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하시면서 좀 보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G 마이너에서 1주제가, B 플랫 메이저에서 2주제가 나온다는 점도 같습니다. 모든 교과서들이 이렇게 한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들이 다 이렇게 맞아 돌아가지 않는데 미래에는 제가 3권을 보면서 좀 많이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악곡 2주제까지 한꺼번에 실려있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영화 아마데우스 소개하고 있는데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모차르트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살리에리가 뭐 자살한 장면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나오는 장면에 활용이 되기도 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곡인데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가 교과서 105페이지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리그는 노르웨이의 전통음악에 뿌리를 둔 민속 선율과 리듬을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그는 보통 저희가 민족주의 작곡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닥 민족주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거보다는 되려 피아노의 기량을 굉장히 과시하는 듯한 화려한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저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악장 구분 없이 계속 연주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경향이 19세기 후반에 가서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대세가 교향시 같은 것들이에요. 단악장 음악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협주곡이나 교향곡들 중에 흔히 아타카라고 해서 이게 악장의 끝에 서 있으면 쉬지 말고 그냥 다음 악장으로 연결을 해라 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구분 없이 연주하는 악곡들이 특히 19세기 후반에 가면 많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곡가들도 아마 악상이 흩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약간 긴장이 풀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악곡을 연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주 부분과 함께 1주제, 2주제까지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행 교과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앞에 신세계로부터 교향곡 4악장에서도 보셨듯이 뭐 한 악곡이 나왔을 때 주제를 다 좀 연결해서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과서들이 너무 조각조각난 악보를 제시하는 거에 비해서 좀 연결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암기 한꺼번에 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악곡들을 좀 보여드리기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그의 피아노 콘체르토 많이 아시는 곡이죠. 워낙 화려하고요. 피아노에서부터 모든 악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8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는요. 제목이 뭘로 붙었느냐 하면 춤과 음악입니다. 정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페이지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처형무가 나옵니다. 처형무는 궁중무용 중에 하나인데 악기를 내쫓고 궁중연회에 평화를 기원하거나 하던 것이다. 처용 가면을 쓴 남자 무용수 5명이 씩씩하고 활기차게 춤을 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시는 대로 처형무 하면 우리는 수제천을 반주음악으로 해서 사용한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향단교주라든가
관악 영산해상 중에 사면도들이, 사실 관악 영산해상의 사면도들이는 무용 반주 음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악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악 영산해상 중에 사면도들이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수제천보다 지금 다른 악곡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 너무 한 곡이라고 한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단교주는 저희 잘 알고 있는 관악 영산해상 중에 상영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2개 이상의 여지가 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반주 음악이 붙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저희가 되려 기본서에서 찾아보기가 되려 힘들어요. 기본서는 대부분 좀 뻔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너무 기본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좀 실려 있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춘행전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꾀꼬리가 추는 춤이라고 해서요. 화문석을 하나 깔고 했는데요. 예, 좀 작지만 화문석 깔아놓은 것도 보실 수 있고요. 효명세자가 창제한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정제로 알려져 있고요. 동무로 추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느리게 추는 우아한 곡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반주 음악 중 평조회상 중 연불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가로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평조회상 거의 한 곡을 다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굳이 연불도들이에 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은 살풀이라는 춤입니다. 살이라고 하는 게 나쁜 애군 같은 거를 말을 하는 것이어서요. 살풀이는 애군을 풀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하기 위해서 만든 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얀 수건을 들고 추는 춤인데요. 신나비를 반주음악으로 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악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그 다음 춤은 바로 보시는 승모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장삼이라고 하는 긴 흰옷을 입고 고가를 쓰고 추는 춤이 실제로 구도하시는, 그러니까 불자로서 실제로 스님들이 추시는 춤이면 저희가 작법이라고 하는 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법이라고 하는 춤을 추게 된다면 반주음악은 범패가 되죠. 반주음악 범패가 되는데 저희가 작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승모라고 부르면은요. 불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불교적인 의상을 입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춤은 상당히 예술성이 높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춤이지 이 사람의 구도를 위한 춤은 아닙니다. 승무는 작법과 좀 다른데요. 작법은 불교 스님께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구도를 위해서 추시는 춤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수도를 위해서 추시는 춤이에요. 그에 비해서 승무는 이런 장삼이 보이는 라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춤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요. 추기 어렵기도 하지만 유명한 그냥 민속무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 반주음악은 절대로 범패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대풍류라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국거리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풍류 중에 사면타령이 될 수도 있고 국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대풍류 악곡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페이지, 그러니까 반주 음악을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시거나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처용문은 수제천에 딱 폐허가 돼서 다른 악곡은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승무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그건 작법이야, 범패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좀 민속에서 추는 춤과 2가지 이상의 반주 음악이 사용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넓혀주시는 거, 그거를 위해서 한 번쯤 만났으면 했던 페이지였는데요. 마침 나타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양 춤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민요엣, 발레, 왈츠, 탱고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탱고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탱고는 발리 꼬르테라고 하는 멈추지 않는 춤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하층민 지역에서 발달을 했다. 그리고 유럽으로 전해져서 큰 인기를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탱고 하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명이랑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 앞으로 몇 번 교과서들에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길 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동안 왔었거든요. 112페이지 가겠습니다. 음악과 축제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많은 교과서들이 나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다른 거 보느라고 좀 말씀 안 드리고 갔던 페이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악과 축제라고 하면 교육 과정에 생활화 영역에 국악과 관련된 행사 이런 것들 많이 가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악과 관련된 행사 혹은 국악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좀 몇 개 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지금 선생님들 오른쪽 페이지 113페이지에는 우리나라 축제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서양 축제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나오고 있는데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페스티벌이고요. 그 중에서 군악대 카니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코틀랜드 민속 의상을 입은 사람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군악대들도 소개를 하겠죠. 매년 8월에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싣고 유럽 평화를 의미하는 기원에서 나온 축제여서 군악대 카니발로는 세계적인 규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이고요. 여기서 지금 군악대만 띄었습니다. 나중에 에든버러 페스티벌 나올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라질 리우 카니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리우 카니발 삼바 이렇게요. 리우 카니발 삼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화려하기로 아주 유명한 페스티벌이고 이 페스티벌 전후에서 브라질에서는 사회 문제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관능적인 춤이죠. 그래서 삼바가 주요한 레파토리가 되는 페스티벌. 그래서 브라질 리우 카니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바이로이트 음악 축제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이로이트 하면 바그너의 도시죠.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전작이 공연되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7월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축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조금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그너의 오페라만을 공연하는 축제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레파토리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로이트 음악 축제가 지나치게 바그너라는 사람한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바그너의 뭐 친독일 너무 지나친 반유태적인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바이로이트 음악 축제에서는 바그너 말고도 다른 레파토리들도 공연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건 좀 놔두시고 그냥 바이로이트 음악 축제 정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 페스티벌을 포함하여 굉장히 많은 종류의 축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요 정도 있다. 리우, 삼바, 바이로이트, 바그너 이런 식으로 해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강릉 단오제. 강릉 집안에서 산신 행사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릉 단오제는 4월을 거쳐 5월 초에 여러 차례 단오굿을 신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무형문화재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축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무학이 가장 발달된 곳을 어디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무학에서 유명한 곳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역시 남도, 전라도 지역 무학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제주, 그리고 동해안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워낙 유명한 굿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저희가 강릉 단오제를 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동에서는 탈춤 페스티벌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안동에서 개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밑에 보시면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옛날에부터 그 유교와
서원과 이렇게 돼서 그 양반 도시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도시에서 또 역설적이게도 양반을 풍자하거나 하는 그런 탈놀이가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회 별신군 탈놀이가 이 지역에서 유명한 탈놀이인데 그것을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로 만들어낸 가면극 축제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에서는 난계 국악축제라고 하고 있는데 난계가 누구냐? 박연입니다. 그래서 박연 선생의 음악 업적을 기리는 국악 종합 페스티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세 개의 우리 악곡들을 좀 보고 세 개의 그 축제를 보고 계시는데요. 선생님들 앞으로 요거는 거의 다 뭐 축제 관련된 페이지 하면은 거의 계속해서 반복돼서 보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 뭐 전주 소리 축제, 뭐 세계 소리 축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몇 개 더 추가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되려 그닥 많이 알려진 건 아니고요. 제주국제관악제인데요. 홀수회에는 축제성이 강한 콘서트 밴드, 짝수회에는 전문성에 좀 초점을 맞춘 관악축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세 개가 전통적인 성격이 강해서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작은 규모라기보다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빈도도 좀 낮은 교과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악대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기 등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한두 번은 내용을 묻거나 뭐 포스터 내용 같은 걸 가지고도 시험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께 보여드린 미래엔 중학교 교과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과서가 서로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합치시면은 더 좀 좋은 내용으로 한번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중학교 미래엔 교과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카페에 올려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